안녕하세요. 절세도 기술이다. 세무회계 창공 대표 세무사 김도현입니다. 자녀한테 부모님들께서 재산을 증여를 많이 하고 싶으셔가지고 요즘에 이제 저를 많이 찾아오시기는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그분들께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한테 자금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공증을 받으면 어떻겠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자거나 뭐 이런 걸 받겠다. 이런 방법은 어떠냐라고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예전에도 국세청장님이 증여세 탈세를 막기 위해서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차용증 형식은 무조건 증여로 추정을 하겠다라고 엄포도 한번 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부모님, 자식한테 차용증을 다 쓰고 이제 뭐 돈이나 이런 것들 빌려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물어봐요. 이거 돈 다시 돌려받으실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의 7, 80% 분의 부모님들은 우물쭈물해요. 우물쭈물해서 그럼요, 돌려받아야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런 거 뭐 어떻게 돌려받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결국엔 증여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판례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 판례 분석을 통해서 우리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이 과연 효용성이 있을지,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고자 합니다. 분석과 그리고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좀 화질이 노래졌죠? 이게 아무래도 전자칠판이다 보니까 좀 화면이 백그라운드가 조금 하얘가지고 이게 카메라를 보니까 좀 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예요. 이게 보면 조심 2021 서 6641 2022년도 6월 22일 날 나온 조세 심판원 판례입니다. 자, 결정 유형이 어떻게 됐죠? 간단하게만 살짝 볼게요. 결정 유형이 어떻게 됐죠? 기각됐습니다. 기각은 누가 이겼다? 과세관청이 이겼다. 납세자가 졌다, 그 말입니다. 납세자가,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야, 너 세금 내 라고 하니까 납세자가 못 내겠어. 그럼 싸우자. 그래서 싸웠는데 진 겁니다. 납세자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일단 제목을 한번 볼게요. 쟁점 금액을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금전소비대차, 즉 차용증이죠. 차용증에 따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그러니까 이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우리 차용증 썼다. 그러니까 이거 증여 아니니까 증여세 물지 마 라고 냈는데 진 거예요. 진 겁니다. 한번 내용을 살짝 볼게요. 쟁점 금액에 관한 쟁점 대차 계약을 살펴보면 원금의 경우 차입일로부터 5년 및 10년 후 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이자는 만기에 일시로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차용증엔 그렇게 썼겠죠? 이는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세법이나 그러니까 법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통상적이에요. 통상적이라고 하는 말은 정상적인 말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돈을 빌려보세요. 어떤 조건으로 빌리냐면 차입일로부터 5년, 10년 뒤에 일시 상환 조건으로 하고 이자는 만기에 일시로 상환한다 라는 조건으로 밖에 나가서 한번 돈을 빌려보십시오. 빌려지나요? 당연히 안 빌려지죠. 그러니까 통상적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와 비교를 해봤더니 어렵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부분 부모님들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자 비용도 결국에는 부모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자식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자식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돈을 못 주는 거예요. 가장 통상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외형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여세를 회피에 악용할 여지가 상당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증여를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 가족 간 차용증 이라는 단어로 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런 판례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다 뭐다? 기각입니다. 대부분 다 기각이에요. 기각인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증여를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족 간의 차용증을 써서 공증까지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진 국세청은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차용증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다음 판례를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판례를 볼게요. 조심 2017광 583 2018년도 1월 17일에 나온 신판례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기각이라고 돼 있어. 기각? 이거 처분청이, 과세관청이 이긴 건데. 이게 제가 일부만 발췌를 한 건데 이 지금 청구인이 청구한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뭐 이제 어떤 거는 인용이 되고 어떤 건 기각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무시하고 우리는 지금 가족 간 차용증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해볼게요. 자,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청구인들은 고유재산과 어머니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쟁점 상가를 취득하여 증여받은 재산은 없다라고 한 거예요. 즉 엄마한테 차용한 거죠. 엄마한테 차용해서 이 상가를 취득을 했으니까 증여세 고지한 거 취소해 주세요 라고 이제 심판 청구를 낸 거예요. 어떻게 되냐?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야 이거 증여를 받아서 현금을 증여받아서 쟁점 상가를 취득했다고 보아 과세한 거는 잘못이 있어. 즉 야 이거 증여세는 아니야. 이거 차용한 거 맞아. 라는 겁니다. 아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웬만한 가족 간의 차용은 그 가족 간의 차용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그 판례들을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기각이에요. 대부분 인정을 하진 않지만 여기서 보면 과세한 이 처분은 잘못이 있다. 이거는 증여세가 아니다. 그 차용을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방식대로만 따라가면 가족 간 부모님한테 빌린 돈으로 뭔가를 사거나 이렇게 했을 때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한번 볼게요. 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에 따르면 내년 7월 31일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고 있는데 차용일인 2015년 7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 실제 지급한 거예요. 그와 관련된 이자소득세가 납부가 된 이자소득세까지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봤냐면 쟁점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실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법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통상적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자소득세도 신고하고 실제로 이자도 지급하고 뭐 이제 처분척, 즉 과세관청에서 이게 뒤에 주장한 건 뭐냐면 야 이거 분명히 그 돈 받아서 다시 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증빙이 없어요. 그거를 입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그거를 다시 돌려줬다라고 볼 수도 없다. 즉 진짜 통상적으로 이 이자를 실제 지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증여가 아니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이 판례를 저는 이제 원래 알고 있어서 자 부모님 이거 자식한테 정말 차용증을 주고 싶으면 정말 이자 소득세도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급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의 이제 실질적으로 증여를 하실 분들을 100명이라고 보면요. 그 100명 전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귀찮아.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자 소득세도 신고해가지고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고 있냐. 이자 소득세 신고하려면 이게 이제 원천징수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원천징수를 매달 챙기기가 이제 세무 대리인을 맡기지 않으면 원천징수를 매달 챙기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귀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귀찮은 건 하기 싫으면서 증여세 안 내려고 차용의 형식을 빌리는 게 괜찮냐. 이게 저한테, 저희 세무사들한테 답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시죠. 그렇게 해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증여세 나중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미 행동을 하기 전에 오셔가지고 세무사와 상담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차용증 해갖고 돈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제 세무사를 찾아왔죠. 와서 이제 이거 괜찮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안 하면 또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그러면 돈 간 거 다시 받아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보십시오. 이건 다른 얘기인데 증여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돌려받으면 그건 증여가 없는 걸로 봅니다. 하지만 현금은 아니에요. 현금은 이게 한 장 한 장 일련 번호가 달라서 그 갔던 현금이 온 현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받게 되면요. 내가 자식한테 준 게 증여가 되면 온 것도 증여가 돼요. 온 것도 증여가 돼요. 그러니까 양쪽 증여가 되는 겁니다. 이거 과세관청에서 예를 들어 나중에 문제 삼으면 증여세 2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행위를 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판례 2개를 비교를 해서 가족 간 차용증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증여세를 물지 않고 이렇게 차용의 형식을 빌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귀찮죠?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판례에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만약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와 관련된 판례들, 그러니까 뭐 인용이 됐던 판례 아니면 기각이 됐던 판례들을 제가 좀 분석을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